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금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된 상황 자체가 달갑지는 않습니다. 간밤 미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 나스닥만 홀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나마 애플의 상승세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미 증시의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 1% 넘는 상승폭 양시장 모두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일단 출발은 미증시 상황을 볼 때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오늘 어떻게 시장 흘러가게 될지 예상 체결지수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0.15% 높게 출발하면서 2,466포인트 선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00선 여전히 지켜주는 가운데 0.04% 약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16.17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일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 살펴볼 때 SK하이닉스가 2.75%가량 상승이 나왔던 바가 있고요. 삼성 SDI는 6.84%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일단은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삼성 SDI 계속해서 이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계약권과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LG에너지솔루션과 손에 잡았던 GM이 삼성 SDI와의 협력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훈풍이 깃들었는데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보다는 보합 출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장이 열려봐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는 파란불, 네이버와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LG화학이 빨간불 켰던 바가 있는데 3.27% 꽤 큰 상승폭 가져갔던 전일장이었습니다. 양극재, 배터리 소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LG화학인 만큼 올해도 첨단 소재 부문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4% 넘는 상승이 나왔던 네이버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죠. 자, 그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모두 2%가량 나란히 빠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죠. 테슬라 관련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LNF 역시 2.52%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중에는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19%가 넘는 상승폭 쌓아 올리면서 달려갔고 에코프로도 3%가량의 상승폭 쌓아 올렸던 어제였는데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총을 20조 원을 돌파했다. 작년 말만 해도 9조 원대였던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이렇게나 좀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에코프로의
삼성의 경우에는 새로운 IPO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의 훈풍을 깃들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2%가량 나란히 빠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HLB, SM, JYP 엔터테인먼트, 천보까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저희 이전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SM 지금 이슈가 나와 있는 만큼 13% 아주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만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계속해서 전일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수화학인데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료죠. 황화 리튬에 대한 부각을 받으면서 이수화학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3% 높게 출발하면서 37,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도 전일장에서 상한가 무난하게 안착을 했던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3.03% 높게 출발하면서 11,9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쪽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 엠텍인데 정부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규제 완화의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HN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앞서서 살펴봤던 그룹주들은 하락이 나왔는데 전일장에서는 사실 에코프로 관련주들 모두 상승이 나왔던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에코프로 HN 전일장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4.96% 상승하면서 74,0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일전기공업인데요. 이 종목 전일장에서 27.98% 아주 큰 상승폭을 기록해줬던 종목입니다. 스마트 배전기 분야로서 전문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제일전기공업인데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17%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11,78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새롭게 AI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전일장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9.57% 더 높게 쌓아 올리면서 3,150원에 오늘장 문 열어보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미코입니다. 미코 17.53% 전일장에서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지금 미코그룹이 전고체 관련해서 전담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아주 큰 상승폭은 아닙니다만 0.48% 더 쌓아 올리면서 12,6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미코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죠.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 항공 우주 관련주로서 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전일장에서는 6.49% 상승 탄력 받아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지금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화웨이까지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했다라는 소식에 전일장에서 상승 탄력 받아줬고요. 지금 글로벌 저궤도 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와중에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아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깃들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1.71%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16,7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이 종목 전일 애플페이 관련해서 NFC 보급과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66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BK홀딩스인데요. 자, 이 종목 전일장에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었죠. 비철금속 합금 재료를 구매해서 솔더블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데 전 거래일에 75% 비율의 감자를 공시하면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측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9시 17초, 18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 1,2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0.36% 낮게 1,29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우리 시장 출발했는데 파란불로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 0.23%, 코스닥은 0.27% 낮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를 살펴봤을 때만 해도 코스피는 조금은 상승불 켜줄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나 싶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도 역시 빠르게 개장시황 2분과 함께 살펴봐야겠죠.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파란불로 시작을 하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 앞서서 예측가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파란불, SK하이닉스도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국채금리가 좀 상승 전환했죠. 그리고 달러도 약세폭을 좀 축소하면서 반납을 했는데 이런 점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차익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높아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여기에 또 애틀란타 연은 총재 그 인상 선호 발언이 초반에는 좀 위험 선호 심리를 좀 호전시켰죠.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상하원의 어떤 증언도 예정이 돼 있고 또 이제 10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로 들렀던 불확실성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종목별로 본다, 코스피,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변동성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0.49% 하락, LG에너솔루션이 1.28% 상승, SK하이닉스가 0.78% 하락, 삼성바이오로스 0.5%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LG에너솔루션이 지금 1.28%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 삼성, SDI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가 테슬라와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 미국 쪽에서의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LG에너솔루션은 미국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LG에너솔루션 미국의 어떤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런 기대감이나 실적 부분을 지금 반영이 좀 늦게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LG에너솔루션의 저평가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에너솔루션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도 오늘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LG화학도 0.9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가 0.56% 하락, 네이버가 0.7%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1.37%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중국 양해 때문에 철강주나 소재주들 같은 특히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죠.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다음 개맥한 이후에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하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양해에 대한 이 경기 부양책은 이 철강업종, 기계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혜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이런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중국 관련주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 오히려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보다는 이 중국의 양해 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큰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카카오가 지금 1.73% 떨어지는 부분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SM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가격도 그렇고 뭐 공개 매수나 이런 부분 선언이 됐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1.61%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오늘 SK 그룹주도 그렇고 LG 이 2차 전지 배터리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상승 여력을 지금 삼성 S다이백은 좀 갖고 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1위부터 한 70위까지 한번 기업 봤을 때도 오늘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은 많이 없고요. 지금 현재 하이브가 지금 3.81%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뭐 카카오와 인수전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수전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뭐 주가에 대해서 베팅하거나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2% 이상 오르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10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차분하게 좀 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08위 한솔케미칼이 2.84%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인데, 저는 한솔케미칼에 좀 개인적으로 좀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우선은 전반 기업들의 뭐 IT나 화학 쪽에서의 경기 부진이 좀 있겠지만은 이 응급제 쪽이나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본격화가 나오는 상황인데 주가는 좀 선반영되진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를 봐도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을 했고 달러도 약세폭을 축소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변동성에 다소간 대비를 해 나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특히나 이성욱 차장님께서는 한솔케미칼 음극재 쪽으로 신규 사업 영위를 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황도 짚어봐야 될 텐데 여전히 0.25%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말 확실하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코스닥에서 확실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면 SM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SM도 지금 뭐 13%까지 올라가는 모습, 단숨에 거의 15만 원대 바라보는 그런 가격대로 가고 있고, 디어유도 오늘 좀 크게 상승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본다고 한다면 SM 빼고는 그 대부분의 기업들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빈 3.69% 하락, LNF가 3.68% 하락, 에코프로가 3.07% 하락, 그리고 첨보까지도 1.69% 하락세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소재주, 특히 폐배터리, 이 성일하이텍도 2.43%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이 소재 뭐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 주가가 좀 선반영된 감이 좀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랠리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오늘 그 쉬어가는 부분이 얼만큼 낙폭이 제한대로 가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9%,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이제 2.75%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컴백에 대한 효과 부분이 이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많이 고생을 했죠. 주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2년 반 만에 경영 일선에 좀 복귀하는 점을 봤을 때, 우선 주가 측면도 그렇고, 작년에 이 영업이익은 좀 감소했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코로나 쪽에서의 그 영향 때문에 진단키트 재고 가격도 좀 하락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전환점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의 선점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어떤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위치를 어떻게 차지하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현업으로 돌아오면서 이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위부터 30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큰 움직임을 지금 나노 신소재도 쉬어가고 있네요. 3%. 이거 외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은 SM 외에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좀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낙폭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하면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거의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금속 광물 굉장히 강합니다. 철강금속도 강하고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금속 쪽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오락문화 아무래도 SM의 영향인 것 같은데 오락문화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방송 서비스 역시 SM 관련주들 튀어 오르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스피 업종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말씀하셨는데 포스코 케미칼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8.1%까지 상승세 보여지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의 지수를 지금 가장 크게 올려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역시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어떻게 투트랙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뒤늦게 좀 에코프로 게임이나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상승세 보였을 때 약간 좀 덜 떨어진 모습 보여주었는데 약간의 그런 뒤처진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오늘 좀 순환매 쪽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매 그래도 역시 포스코 홀딩스 오늘 포스코 그룹들 좋네요. 포스코 홀딩스도 3.34% 상승세 보여주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업종을 상승세를 좀 견인하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오락문화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M 또 키스트까지도 지금 7.69%, 레몽레인이 2.31%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SM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걸 떠나가지고 드라마 라인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긍정의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티스트 매니저까지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 매출액도 좋았죠. 재작년 대비 600%, 33% 증가 620억을 지금 기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케이스에 대한 좀 관심을 SM과 떠나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업종별로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빠르게 코스피, 코스닥 개장 시황 짚어봤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파란불 켜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을 찍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제 이제 또 환율이 안정되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증시의 수급을 보자면 외국인, 기관,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서 전부 이제 매도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된 만큼 조금 오늘은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금리 인상 급등 요인을 현재 되돌려놓는 또 소식을 또 발표를 했죠. 바로 0.25% 금리 인상을 소폭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
들려오고 있는 만큼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여전히 이제 코스닥 중심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쪽은 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반도체 실적도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있죠.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 이런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터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도 이 엔터 관련주들은 좀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만큼 또 한한령 해제 관련주로서 이런 엔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올해 기대되는 실적 대비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들도 개별 종목 중심으로 또 수급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섹터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대장주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죠. 과거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들인데 지금 52주 또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대비 그 가격대도 굉장히 좀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고점 대비 한 20% 이상 하락을 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올해 실적 대비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50만 원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충분히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바이오주들이 근데 사실 다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조금 이제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앱클론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도 굉장히 좀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도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임상 3상에 임박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임상 3상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1상, 2상까지 통과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출시 임박 직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 특성상 가장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탑픽으로 꼽아드리자면 뭐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앱클론 정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강보합권으로 좀 전환을 한 모습, 상승 전환을 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올라섰다가 다시 1,299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술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특히 엔터 관련주들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하는 시점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도 카나리아 바이오, 앱클론 정도 함께 지켜보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전문가님 지금 뭐 또 어제 시장을 좀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페이 이슈였잖아요. 관련해서 뭐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또 흐름도 꽤 좋게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자, 애플페이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애플페이가 뭐 도입이 되냐 마냐 논란이 사실 거의 몇 년째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NH의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NFC를 도입한 이제 단말기를 이제 또 보급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죠. 지금 이미 뭐 개발까지 마친 상태다라는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페이와는 좀 다르게 사실 NFC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페이 도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단말기 안에서도 NFC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단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지금 제조까지 마쳤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때 앞으로 이제 그런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어떤 외형 성장을 좀 계속해서 이끌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제 테마만 가지고 있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런 외형 성장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매년 매출액이 3천억, 4천억, 6천억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천억대까지 또 늘어난 상황이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좀 바닥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 NFC 관련 기업들은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만큼 단말기를 많이 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봤을 때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이 NFC 단말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생산, 90% 이상의 생산을 새로 해야 될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단말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어떤 매출로 잡힐 수밖에 없겠죠. 수주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이익 모멘텀 확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좀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17,5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실적 대비 봤을 때는 적정 주가 최소한 2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 하죠. NFC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NFC 단말기가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NFC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만한 매매 시그널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바이오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바이오주를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대부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못 가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익 모멘텀이 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수용체 작용제를 장기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 내에서도 굉장히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용체 작용제라는 게 현재 2022년부터 사실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개발 중인 이제 그런 치료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용체 작용제는 이 높은 혈당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굉장히 많은 개발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당뇨 치료제에 있어서 비중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런 당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게 사실 그런 이제 경구용 먹는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런 경구용 치료제를 대체할 만큼 높은 체중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안정성으로 수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 당뇨 환자 수 증가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10년간 추이가 매년 이제 한 40%가량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 수용체 작용제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위탁 수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익 모멘텀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될 이제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요한 파이프라인 두 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중 작용제와 삼중 작용제라는 또 핵심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간염하면은 이 술을 굉장히 자주 드시는 분들만 걸리는 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사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이 비알코올성 간염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에 따른 이런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또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한미약품 굉장히 이익 모멘텀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상에는 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2022년 매출액이 한 1조 3천
1,400억 수준에서 올해는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500억 수준에서 내년에는 또 2천억이 또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주 관련해서 뭐 실적이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사실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이나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올랐죠. 네, 결국에 중장기적 우상향은 바이오주도 결국에 실적에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점, 네, 보신다면은 한미약품 지금 충분히 이제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네,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만 6,500원인데 현재가부터 네, 25만 원대까지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 정고점인 32만 원 넘어서 35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2만 원까지 이제 제시를 드리나 사실 손절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우리가 다시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한미약품 뭐 대표주라고도 할 수 있는 한미약품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현재 이익 모멘텀도 있고 지금부터 역시 접근 가능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취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매매 시그널주로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종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플라즈맵이 지금도 뭐 잘 가고 있습니다만 전일장에서 굉장히 또 상승 탄력 크게 받아줬죠. 네, 일단 어제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 중에서 네, 멸균기나 재생활성기 제조하는 플라즈맵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공모가 7,0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미국 FDA 그 승인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인증이 좀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인증 후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저가 수주한 물량을 소화하고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은 올해 한 4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먼저 오르는 이유는 결국 탑라인의 성장, 매출 성장을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오버행 이슈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 어제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주총 때 이번 주총 때 정관 변경으로 위성 시스템 관련 사업과 미용기기 개발 판매 추가했거든요. 아마도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피부 재생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LNC 바이오나 코렌텍 같은 그 회사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미용 의료기기 쪽의 사업 진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저궤도 위성 사업의 개화가 시작되는 올해가 원년일 것이다. 지금 일부 저궤도 위성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국내에서 관련 밸류 체인에 대해서 협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언급됐던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 보였는데 사실은 이미 기관들은 수급을 꾸준하게 유입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세스 같은 종목인데요. 2022년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나오고도 계속해서 이제 기관 수급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신성장 모멘텀으로 XR 관련 장비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우주항공 쪽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원래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나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예요. 그런데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니나 마이크로 LED 칩 리페어 장비를 2018년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존 디스플레이 제품 관련해서 경쟁력을 입증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 2차 전지, 하나 우주항공인데 하나는 2차 전지는 작년 11월 북미 배터리 제조 사양으로
190억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장비 사업에 또 뛰어들었고요. 아마도 올해 2차 전지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고요. 올해 내년 연간 수주 금액 1,000억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는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는 비즈니스에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온과 고압의 극한 환경인 우주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좀 신뢰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솔더블 에스티치라는 장비와 레이저 컷 장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 범위를 넓혀서 통신위성 쪽에도 아마 활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우주항공, 그다음에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내년, 내후년 성장 동력으로 톡톡하게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수급 유입되는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스타링크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허가가 3월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국내 밸류체인들하고도 지금 협업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 테마 쪽에서는 아무래도 캔코아나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에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나사 등으로 우주 발사체 특수부품 납품을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본업인 MRO 사업부도 리오프닝으로 항공 운항수 증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턴어라운드와 신사업, 성장, 동시에 성장되는 그림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우주 핵심 종목으로 판단이 되는데 AP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아래단 세 종목이 있는데 인텔리안테크 수급이 지금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 우주항공청 신설이 수혜가 예상되고요.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이기 때문에 스타링크에 이어서 원웹의 저궤도 위성 발사 모멘텀도 있고 또 신규 고객사 확보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제 유영화 과장님께서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12%가량 상승이 나왔던 플라즈맵,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주항공 쪽 종목들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붙고 있는 종목이 HPST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버행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무거웠죠. 그런데 무급증 공시가 나오면서 상당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좀 주가가 가벼워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틀 연속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아마도 CFD 계좌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버행이 상당 부분 소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서진 시스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5G 관련주가 아닌 ESS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기준으로 ESS 매출이 20%에서 올해 30%, 내년에 4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여기다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7배입니다. 밸류 부담도 없고요. 편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여전히 눌려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여기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장이나 밸류, 수급 모두 좋아지는 구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AI 관련된 수혜주로 이스페타시스가 날아갔죠. 네, 그 이후에 또 차기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대덕전자가 그 차기 수혜주로 또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 대상으로 NDR이 있었습니다. 가이던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성장 포인트는 FPGA인 것 같아요. AI 챗 GPT 수요 증가로 이메모리 반도체 PCB 쪽의 성장 가시성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PC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지만 이것은 이미 사실 이러한 우려들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비메모리 쪽 보시면서 다시 리레이팅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방인 서버, 전장 AI 데이터 수요 증가에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페타시스가 가는 길을 대덕전자도 따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LCC입니다. 티웨이항공인데요. 사실은 이 티웨이항공 같이 LCC들은 자본 구조가 상당히 지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시작됐음에도 대한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사실 올해 주가가 거의 오르질 못했어요.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턴어라운드가 가장 이쪽이 좀 센 것 같아요. 티웨이항공은 2월에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1월 대비해서 16%까지 증가하면서 항공사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티웨이항공이 지난주에 재무제표 공시했거든요. 자본 잠식률이 1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 85%에서 4분기에 37%로 낮아졌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공사는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후에는 항공 면허까지 박탈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했던 기관이 아마 지금 자본 잠식률 감소를 보고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급 상황 살펴볼 때 이 종목들 한 번 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이슈 붙어있는 매매 시그널주 선정을 해주신다면 또 어떤 종목들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시장을 좀 신선한 거 좋아하잖아요. 펫산업 성장 관련주인 OSP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도 오버행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눌려 있는데 성장 가능성은 충분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펫산업이 성장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퓨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증시에 없었는데 OSP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곡물 가격과 이 종목도 연동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원재료인 곡물 가격 피크가 작년 4월에서 6월이었어요. 곡물 가격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YOY로 대부분 하락해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단가는 상승하는 긍정적 사이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는 국내 1위 펫푸드 ODM 기업입니다. OSP가 올해 1월부터 사료값을 평균 10에서 15% 인상을 했는데요. 사료값은 오르고 곡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료처럼 반려동물 사료값도 한 번 올리면 내려오지 않거든요. 앞으로 동사의 실적 기저 효과는 점점 더 커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행 때문에 주가 눌려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익 시스템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SE가 OLED 출시로 알려졌는데 BOE보다는 지금 분위기로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선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다가 태블릿, 노트북으로 OLED 폼팩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증설이 지금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객사가 애플이다 보니까 좀 까다롭죠. 비싼 증착기 장비 써야 되니까 결국에는 캐논 도끼 써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익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고요. 증착기를 선익이 하는 건 역시 고객사가 원하는 어떤 퀄리티까지 맞추기 어렵다면 최소한 물류 정도는 선익 시스템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기관 수급을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며칠 전에 나온 뉴스긴 한데요. 카카오 헬스케어가 99억을 투자를 하면서 이대주주가 된 곳이 이스케어텍입니다. 하반기에 카카오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얘기가 됐죠. 특히 당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뇨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혈당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유료화 서비스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스케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 대상으로 90년 이후로 EMR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 사업을 전개 중인데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일본, 미국에서 시스템 구축하고 구축비나 라이센스 피 받는 지금 매출 사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국내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술 장벽은 사실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가 지금 이 하반기에 당뇨 쪽 이런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아마도 원격으로 관련된 이스케어텍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아마 서비스 출시 전까지는 트레이딩할 수 있을 정도로의 모멘텀 부각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7%, 코스닥은 0.47%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0.21%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